안녕하세요, 나로입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은 4월 30일인데요. 올해 들어 읽은 책들을 쭉 살펴봤어요. 거의 매일 읽지만 속도가 워낙 느린지라 다독하는 편은 아니에요. 올해 9권 읽었더라고요. 현재 3권 아직 진행 중인 책들이 있고요. 읽은 책들은 우따님의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읽은 심리학 책이 2권인데요. 그 중에 1권이 이 책이에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우따님을 개신교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서 먼저 뵀어요. 그러다가 심리학에 관해 이야기 자주 나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줘서 알게 됐고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지아님의 성격 좋다는 말에 가려진 것들도 아까 말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제목을 보고 끌린다고 말했더니 가져가라고 줘서 읽게 되었고요. 2권 다 제독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좋았고요.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내 감정도 인정해주고 내 미숙한 부분도 사랑하면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이론이나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서 2권 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격 좋다는 말에 가려진 것들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보고 싶은데 한겨레 출판에서 답이 오지를 않네요. 그리고 손석희 앵커님의 장면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제 아침 출근 준비 루틴이었을 만큼 저는 팬이었는데 이 책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시고 저 보라고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가졌던 시사 문제도 있고 일부러 관심을 끊으려고 했던 피로감에 그런 주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의 생각으로 풀어낸 이야기들 그리고 팩트체크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신부님의 나의 고통 나의 사랑이요. 신부님 환갑 맞이하셔서 내신 자서전인데 수도사제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 작년에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코멘터리 북이 함께 왔었는데 책만 읽고 이건 안 읽어서 이게 눈에 띄어서 이것도 읽었습니다. 박상영 작가님의 믿음에 대하여라는 연작소설인데 주인공 여러 명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오랜만에 가볍게 읽고 싶어서 재밌는 소설 고른 건데 코로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한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박상영 작가님 언제나 좀 가벼운 투로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근데 말투는 가벼운데 어딘가 쓸쓸한 그런 글을 잘 쓰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청춘 시절이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브릭니 작가님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책도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선물해 준 책이네요. 저는 원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롭거나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 새기고 싶은 부분들을 메모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블로그에도 그렇게 기록했었고 다이어리에도 기록했었고 인스타그램에도 기록했었고 늘 어딘가에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채널이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기록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독서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읽었던 책들 갈무리하면서 그중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책을 읽을 때 웬만하면 줄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 책은 꼭 제독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책만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책에 직접적으로 줄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덱스를 항상 붙이는 편이에요.
근데 읽을 때는 여기다가 이 마음이 공감된다, 이 내용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붙이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 보면서 그것이 조금 다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표시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왜 표시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진짜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기록하는 편입니다. 이 책은 상실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예술과 고독 속으로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예술이나 미술은 잘 몰라요. 뉴욕에 가본 적도 없고 아마 죽을 때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저자가 상실로 인해 입은 상처를 예술에 둘러싸여 고독을 마주하면서 치유하고 용기를 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에 걸쳐 늘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로울 자신이 없어서 늘 지쳐있는 저에게 삶의 의미와 예술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거기 나온 그림들을 본 적도 없고 어려운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처음엔 주눅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 리뷰를 위해 블로그나 유튜브를 좀 찾아보는데 저랑 밑줄 그은 내용이 하나도 안 겹치는 블로그도 너무 많고 유튜브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여러 번 가보고 그 그림 어떻잖아, 난 그 그림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작아졌겠어요.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 그림과 화가의 역사에 대해 몰라도 느끼는 바가 있고 나한테 어떤 울림을 전해준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예술작품을 보고 나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정보를 나중에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어떤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술을 감상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몫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대로 산다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나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잘 데리고 살아보도록 하려고요. 저처럼 예술이나 미술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